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이번 주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청약할 공모주가 없으니까 다소 심심했던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스펙 1개와 리츠 2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요. 첫 번째 타자, 대신 밸런스 제11호 스펙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펙은 우리가 항상 보듯이 발기인의 역량, 그리고 임원진들의 M&A와 IPO 경력, 또 주간 증권사의 합병 성공 사례, 이 순서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대신 밸런스 제11호 스펙의 발기인은 누구냐? KTB 네트워크하고 이안허브, 그리고 대신증권이 있네요. 제가 11월 남은 공모주 일정 영상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12월에 IPO가 예정이 되어 있는 KTB 네트워크가 이번 스펙의 발기인으로 참여를 합니다. 벤처 캐피털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2020년 기준 운용자산 규모는 4위에 달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벤처 캐피털 업계 1위를 차지했고요. 그래서 벤처 중에 그냥 득보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같이 봤었죠. 투자 포트폴리오 중에서 RBW, 비바 리퍼블리카, 우아한 형제들, 툴젠 등등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 꽤 가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스펙 참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NH 스펙 9호의 발기인으로 참여한 이력이 있더라고요. NH 스펙 9호는 넷게임즈하고 스펙 합병에 성공을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 다른 발기인인 이안허브는요. 상상인 이안 1호, 이안 2호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데 안타깝게 아직 둘 다 합병 소식이 들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근데 상상인 증권과 함께 해서 그 부분이 조금 걸림돌이 된 것 같아요. 상상인의 대표가 부정거래 혐의로 재판을 받고 막 그랬었잖아요. 아무튼 이번에는 그러면 KTB 이 네트워크하고 조금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다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기대를 해봐야겠죠. 네, 다음 임원진들의 M&A 및 IPO 경력도 한번 쭉 훑어보세요. 정재중 대표이사는 관련된 이력이 하나도 없기는 한데요. 그 밖에 다른 임원들이 IPO나 인수 관련 회계 자문, 인수 실사, 스펙 상장 자문 이런 이력을 보유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스펙 합병에 참여한 이력이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아서 그 부분이 아쉬움이 남네요. 네, 다음 대신증권의 스펙 리스트를 볼 건데요. 보시면 5호까지 중에 4호 하나가 상장 폐지됐고 나머지는 다 합병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6호, 7호, 8호, 9호까지 줄줄이 지금 합병 대상을 이미 찾은 상태입니다. 합병 성사율이 높죠? 총 10개 중에 8개를 성사시켰으며 이제 10호가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타자가 이번에 상장을 하는 11호가 되는 건데 그래도 이렇게 연달아서 합병을 성사시킨 모습이라서 기대치를 높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3년 안에 합병에 실패해서 해산하게 된다면 한 주당 지급 예상 금액은 2,028원인데요. 예치율 0.47%를 가정했는데 다른 스펙들 대비해서 이율이 조금 낮은 편이기는 해요. 네, 스펙의 내용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막 사실 보면 엄청나게 끌리는 스펙은 아니죠. 뭔가 확실한 강점이 눈에 띄지도 않고요. 그나마 최근에 대신 밸런스 스펙들이 연이어 합병에 성공을 했다는 거, 요게 기대 요인인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공모 개요를 보시면요. 총 650만 주를 공모하고요. 공모가는 2,000원에 확정이 됐습니다. 네, 총 공모 규모는 130억 원 되겠죠. 일반 청약자들에게 배정된 물량은 25%, 162만 5천 주고요. 그리고 청약은 22일부터 23일까지, 환불은 25일에 바로 되고 상장은 12월 2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균등은 50% 고정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대신 증권이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넘어가서 수요 예측 결과를 하나씩 뜯어볼게요. 경쟁률은요. 988.17대 1을 기록했습니다. 총 1,044곳의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했고요. 최근 스펙들과 비교해서 보시면요. 가장 최근에 상장한 NH 스펙 21호보다는 경쟁률이 좀 높기는 한데 그 이전에는 그래도 1000대 1은 기본적으로 다 넘겼거든요. 그래서 최근 대비해서는 높은 경쟁률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신청가격 분포표를 보시면 사실 스펙은 2,000원 고정이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한데 5,000원을 적어낸 기관이 한 곳 있었네요. 네, 넘어가서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요. 신청 수량 기준으로 7.35%를 기록했습니다.
3개월 신청 수량이 가장 많았네요. 자, 그럼 의무보유 확약 비율도 다른 스펙들하고 비교해서 볼까요? 제가 노란색으로 음영을 쳐둔 부분을 보시면요. 확실히 최근에 확약 비율이 확 낮아지기는 했어요. 그래서 NH 스펙 21호나 NH 스펙 20호, 신한제 8호 스펙하고 비교를 하면 확약 비율이 그래도 조금 높은 것 같은데 7%가 넘어서 그 이전에 대신 밸런스 제10호 스펙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10.82%였고요. 그리고 한창 스펙 열기가 되게 대단할 때는 보통 10% 이상을 기록한 모습입니다. 지금은 그냥 제자리 찾아가는 중이고요. 그래서 7.35%면 딱 무난한 수준인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중요한 건 청약을 해서 상장일에 바로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요건데 스펙들의 19일 기준의 종가를 정리해 보니까요. 최근에 상장한 스펙들은 2,100원이 최고가예요. 그렇다면 5% 수익 구간인 거죠. 제가 여러 번 말해서 지겨우실 것 같은데 이상 급등 현상이 사라진 현재는 상장일에 수익률 5%를 내기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대신 밸런스 제8호, 9호 모두 합병 대상을 찾았기 때문에 11호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작용할 수는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대신 밸런스 제10호 스펙의 주가는 어떨까? 오늘 2,225원, 고가를 찍고 2,180원에서 마감한 모습입니다. 11호도 그래서 한 5%에서 10% 사이대 요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걸 청약을 해 마라. 네. 대신 밸런스 제11호 스펙은 발기인이나 임원진의 스펙이 그냥 그저 그렇습니다. 쏘쏘. 근데 수용 예측 결과도 그냥 쏘쏘예요. 그리고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하고 일정이 겹쳐서 그래서 선택이 조금 더 어렵기도 하죠. 스펙이나 리츠나 사실 기대 수익은 모두 5% 정도인데 이 둘 중에서 누가 예상 밖으로 조금 더 슈팅이 나와줄지 절대 알 수 없어요. 우선 근데 청약 일정은 겹치는데 상장 예정일이 겹치지 않더라고요. 대신 밸런스 제11호가 12월 2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는 12월 3일. 그래서 상장일의 성과는 누구도 예측하기가 어려우니까 자금을 나눠서 청약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어차피 기대 수익률이 좀 비슷하다고 하면 청약일에 경쟁률을 비교해서 낮은 쪽으로 몰빵하는 것도 선택지가 될 수 있겠고요. 네,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고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를 체크해 볼게요. 총 162만 5천 주가 배정이 됐고요. 균등 물량은 딱 50%인 81만 2,500주가 됩니다. 자, 청약 건수는 사실 최근 스펙들에는 5만 건 이상이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기대치가 굉장히 낮아진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5만 건으로 우선 잡으면 균등 예상 수량은 16주 정도가 되겠는데 대신 밸런스 제10호 스펙 때는 또 10만 건 가까이 유입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잡힐 수는 있으니까 이거는 청약일에 보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청약 한도 우대 적용 없습니다. 모두 동일하게 16만 2천 주까지 청약이 가능하고요. 증거금으로 계산하면 최대 청약 증거금은 3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온라인 수수료 2,000원 부과된다는 거 아시죠? 스펙은 더더욱이 이 수수료가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을 합니다. 만약에 균등을 10주를 배정을 받는다고 하면 2만 원이잖아요. 여기에 5%면 1,000원이고요. 수익이 1,000원이 발생했는데 수수료가 2,000원이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버리니까 균등만 하실 분들은 진짜 잘 계산해서 청약하셔야겠고요. 청약 증거금률 100%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네, 제가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의 영상 따로 준비 중이기는 한데 이 영상을 마무리하려는 이 시점에서 제가 수익 예측 결과가 나왔나 확인을 해보니까 경쟁률이 1000대 1을 넘겼어요. 최고치고요. 의무보유 확약 비율도 17.34%, 나쁘지 않거든요. 게다가 100% 비례가 아니라 이번에 50% 균등 방식을 적용한다고 해서 인기가 꽤 많을 것 같습니다. SK 리츠처럼 자금이 굉장히 많이 몰린다면 상장일에 오버슈팅 나올 가능성도 있겠다 싶은데요. 네, 우선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의 분석 영상 얼른 가지고 와야겠네요. 근데 경쟁률이 너무 높아지면 반대로 대신 밸런스 제11호 스펙의 비중을 한번 높여보는 게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요거는 스타일에 맞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다시 돌아올게요.